지난 12월 들려온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천 대표 인구 밀집 지역 부평. 이곳 한가운데 있던 부평 미군기지, 이른바 캠프마켓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이 지역은 시민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캠프마켓 반환으로 앞으로 활용 방안 등을 두고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수십 년 전부터 이곳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앞장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1대 민선 부평구청장을 지내고 16대,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자 인천대 이사장을 맡고 계신 최용규 위원장님과 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장으로서 이 남다른 이 소감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소감이신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까 매년 8월 15일 전후해서 꼭 친일파 송병준의 손자 송도노라는 자가 국가를 상대로 미군 부대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면서 도심 한가운데를 딱 막고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제는 외곽으로 다 이전할 때가 됐다는 생각으로 1995년 초대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8월 2일 날 네. 당시 초대 시장님이신 최기선 시장님이 부평에 오셨는데 네. 경남 아파트 410동 옥상으로 모시고 가서 시장님 저거 내보내십시다 했더니 그 시장님이 흔쾌히 이제 나갈 때가 됐지. 네. 나도 돕겠습니다. 이래서 시작된 이전운동이었고 그 뒤에 송영길 시장 시절에는 국방부가 이전 협약을 맺게 됐고 애초에 2002년도에 이전 확정이 되고 나서 만세를 부른 적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아직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마침내 반환 결정이 났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세요? 큰 숙제를 푸른 그런 느낌입니다. 네. 시민들은 그동안 조선 말기부터 지금껏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땅, 한때는 일본 놈들에 의해서, 한때는 미군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된 우리 땅이면서 우리 땅이 아닌 땅을 안타까워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 손으로 조만간 넘어온다는 걸 생각하면 매우 기쁩니다. 그렇죠. 이 민선 1기부터 지금 이 7기니까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이 꾸준히 애쓰셨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미군 부대가 이 주둔해 있던 곳을 이 에스컴 시티라고 부르는데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05년 을사 늑약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놈들이 이쪽을 강제로 점거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당초 이 땅은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민영환의 집사였던 을사오적 친일파 송병준이가 자기 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조병창으로 이용되고 일제가 패망한 뒤에는 바로 미군 부대가 이어서 주둔하면서 네. 지금껏 100년 넘게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렇군요. 뭐 1905년부터 이 을사늑약 시절부터 이제 우리 이 부평 인천의 어떻게 보면 중심가였는데 그곳이 이 시민들에게는 차단이 됐던 거군요.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차단된 역사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군요. 뭐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애를 쓰어 오고 계셨는데 이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부평 미군기지 이전 운동은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네. 전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95년 초대 민선 구청장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최기선 시장님과 의사 합치를 본 뒤에 부평 미군부대 고원화 추진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진보, 보수, 좌우 이런 이념적인 구분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시민이 나서야 된다는 의미로 좌우를 망라하고 진보, 보수를 망라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더더구나 진보 청년들이 대거 참여해 주셔서 그 운동이 탄력을 받아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특정이나 특정 계급들이 이뤄낸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뭐 내용을 살펴보면은 2012년부터 이 캠프마켓 반환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이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을 하시기 시작해서 뭐 설명회, 간담회 이런 60여 차례 넘는 이런 홍보 활동을 또 이렇게 알리면서 애쓰셔왔는데 지난해 12월에는 이 캠프마켓 조속 반환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결의문을 채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가요? 지금 전제가 조금 생략된 것이 네네. 2012년도에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네네, 그렇죠. 95년도에 공원화 시민대책위원회, 시민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당시 여기 계신 분이 신맹순 의장님이고 양재덕 선생님이고 송교희 목사하고 이런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줘서 그 운동이 지금껏 이루어졌고요.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조속 반환을 요청했던 것은 당초에 2002년도에 이전에 관한 원칙이 수립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가 계속 시간이 끌어서 지난해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기왕에 반환하기로 한 거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시민품으로 빨리 돌려달라는 의미의 결의문을 채택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부평 이 캠프마켓은 이 일제 시대 이 일제가 강제로 점거하기도 하고 최대 이 군사 기지로서 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일제 때는 대표적으로 수탈의 현장이었죠. 네. 제가 오늘 충분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 도면에 보시면 어렴풋이 굴뚝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 그렇군요. 이 굴뚝 있는 건물이 바로 용광로가 있던 무기 제조소인데 네네. 우리 조상들, 우리 엄마 아버지의 밥그릇 숟가락을 뺏어다가 녹여서 탄피, 포탄 이걸 만들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아픈 자리인데 과거를 얘기하면 지금 한이 없고요. 네. 저는 이제부터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진 말되 미래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하나로서 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일본 육군 조병창 이 유적지를 이 그대로 살려서 이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미군 부대 전경인데요. 현재 이 지역은 업무 시설 용지라서 있는 시설이 전부 철거될 예정이고 그 중에 문화재청의 보존 권관 건물은 몇 개 남습니다. 네네. 현재 여기를 정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 지역이 중심적인 지역인데 건물이 93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 93개 동은 원칙적으로 하나도 부수지 말고 원형을 보존하고 대신 이 공원의 용도가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문화, 체육, 학술, 예술 위해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가능한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고 시민을 위해서 쓰자. 이것이 지금 현재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이 현장을 보존하고 또 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시민들과 함께 이런 계획들을 세울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선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조성이 돼야지 마땅하다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평, 계양, 서구, 김포, 강화, 김포, 부천까지 합하면 정주 인구가 270만 이상이 되는 엄청난 인구 밀집 지역인데 그 대학교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직업학교나 교대는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인천대학교 이사장으로서 학내 구성원들하고 상의해서 인천대학교의 예술대학을 캠프마켓에 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제 말씀을 듣고 시민들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조만간 활동할 모양인데 부평 지역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다행히 도성훈 교육감께서 한국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할 결심을 굳혔고 다른 데서 일단 먼저 설립해서 시작을 해놓고 2022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넘겨받는 캠프마켓에 이전시키기로 했고 또 대중음악 자료원이라는 국립시설을 여기에 유치하기로 지금 전 시단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자료원이 아니고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예술센터에서 저는 캠프마켓을 향후 문화예술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인천대학교를 이 캠프마켓 부지에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그런 일종의 계획의 일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넓은 공간, 우리한테 주어지는 공원 면적이 약 13만 평쯤 되는데, 저는 인천시 요청해서 업무시설용지에다가 예술대학을 작게라도 지을 겁니다. 또 90세채의 남은 건물 중에 예술대학이 필요한 부분은 시로부터 임차를 해서 쓰든 아니면 매입해서 쓰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는 쉽게 얘기하면 K-팝 고등학교쯤 될 텐데 그 학교가 활성화되고 나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K-팝의 성지로 저는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대중음악 자료는 여기가 과거 미군 부대 시절부터 있던 클럽 문화, 우리 대중음악의 발상지였던 점을 중시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부평 복판에 문화예술이 흐르는 그런 본거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렇군요. 뭐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 부평이 갖고 있는 이 상징성, 그 중에서도 이 문화적 가치를 좀 강조해 오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평 미군 기지가 우리나라의 뭐 락 음악, 블루스 음악, 재즈 음악의 이 발상지라는 이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석은 참 다양한 건데요. 네, 미군 부대가 있었기에 서양 음악이 당연히 그렇죠. 그것으로 태동이 됐겠죠. 네, 근데 전 그거보다 앞서 얘기하면 부평 지역은 원래 부천까지 포괄한 김포평야, 부평평야 지역입니다. 네, 제가 구청장을 하던 95년도에 처음으로 삼산동의 풍물패를 보고서 부평평야에 풍물, 농악 흔적이 있구나 싶어서 만들었던 것이 부평 풍물 대축제입니다. 지금까지도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 100대 축제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따지면 풍물의 원고장이 부평이기도 하고요. 네. 서양음악의 최초 시작된 지역이 부평이기도 해서 저는 풍물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그런 음악의 중심도 역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문화, 특히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이 문화적 가치를 이 부평에서 조금 더 키워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을 시켜보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실 텐데요. 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민 안전과 관련된 이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캠프마켓은 물론이고 이 또 주변 지역에서도 이 발암 물질이 검출이 되어서 한때 큰 논란이 되었었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까요? 부평이 이렇게 철수해 버리면 이대로 이렇게 묻히는 건 아닌가? 오롯이 이제 인천 몫으로 남겨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사실 있긴 우선 있는데요. 2002년에 이전 방침이 확정이 되고 나서도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넘겨받지 못한 이유는 민감한 환경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에서 극도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대로 오염자가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파 협정 어느 조항에도 보면 반드시 원인자가 치우도록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현재 나서서 미국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국방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우선 치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에 협의하는 문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넘겨받는 것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A구역 부분은 지금 정화 사업을 내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정화가 다 되고 나면 그 지역은 먼저 넘겨받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지역이 현재 정화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정화 작업 중인 구역이고요. 이건 환경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 1년 넘어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일단 그럼 지금 이 정화 비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단 국방부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네네. 최종적인 부담 문제는 앞으로 미군 주둔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 미국 대통령이 뭐 50억 불이 어떻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런 문제하고 연계해서 국가 간에 협의할 일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넘겨받는 문제를 연계할 일은 아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지금 정화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후 문제는 국가 간의 협의를 하고 일단은 넘겨받아서 개발을 하는 게 우선적인 우선순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선 말씀으로 제가 95년도에 미군 부대 이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은 저를 보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미군 철수가 아니고 외곽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얘기한 적이 있고 전 지금도 그 생각 똑같습니다. 하여튼 환경 문제는 명확히 명백하게 아무런 위험 없이 우리한테 돌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그 비용 문제만큼 협상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가 적절히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고 우리 시민들이 열망하는 빨리 넘겨받기를 열망하는 이 욕구를 빨리 좀 채워줬으면 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의 원칙도 마찬가지로 이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 이 발생자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시지만 그보다 이제 먼저는 이제 시민의 아니 품으로 그건 그 원칙은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관찰할지는 정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이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앞으로의 바람이라 할까요? 앞으로의 지난 소회를 인천일보 TV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신다면 어떤 이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지요? 이 지도가 조금 작아서 유감인데요. 네네. 이 지역이 부평 주민들은 아실 만한 지역인데 백마장 입구 지역입니다. 네. 오수 정화조가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상 부평구가 이미 넘겨받아서 네. 패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지로 지금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정화가 정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이고, 그다음에 1단계 B구역이 현재 운동장을 포함한 이 지역이고, 나머지 2단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의 오염 정화가 끝나는 2년 뒤에는 완벽히 깨끗한 상태로 우리한테 넘어올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정화 작업이 여기도 한 1년 정도 걸릴 텐데 그때가 되면 소유권 이전과 함께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개방이 되고 나면 미군 측과 협의가 되는 대로 시정부 측의 요구에서 개방 행사를 좀 크게 했으면 합니다. 부평 풍물단이 모두 모여서 지신밟기를 하고 대문을 크게 열어야 되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인 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구민 나가서 이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인천시에서는 부평 미군 부대에 관련해서 시민 생각 찾기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달에도 11월 달에도 이런 행사를 그 부대 문을 개방하라고 했는데 네. 부평 캠프마켓 시민 생각 찾기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할 텐데 미군 부대는 저나 시장이나 무슨 특정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시민 생각 찾기 행사에 온라인을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애쓰신 만큼 시민들도 이 부평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앞으로의 이 계획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참여를 해주시길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어 온 곳, 그곳이 인천 중심 한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역사적인 땅 부평 캠프마켓 반환으로 여러 가지 활용 방안 등은 시민들과 함께 신중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이 부평 캠프마켓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인천일보 TV 시사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